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터디 채널 군무원 국어 송승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군무원 국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군무원, 도대체 군무원이 뭘까?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군무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뜻은 어느 정도 관심이 조금은 생겼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군무원 시험의 특징을 준비를 해봤어요. 군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조금 추려볼게요. 일단은 세 과목을 친다. 자, 국가직, 지방직 이것들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을 치죠. 그런데 우리 군무원은 3과목만 칩니다. 한국사, 영어는 실제 시험 과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사와 영어는 대체 시험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성적만 베이스로 깔리면은요, 점수가 엄청 높다고 해서 가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점수가 낮다고 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와 영어는 번외로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과목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혹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인기가 많아졌어요. 자, 두 번째, 25문제가 출제됩니다.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군무원은 25문제씩 한 과목당이에요. 그래서 국어 25문제, 전공 하나 25문제, 또 다른 전공 하나 25문제, 총 75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과목당의 문제 수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훨씬 더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부분 조금씩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저기 막 숨어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위 군무원 국어가 조금 지역적이다, 군무원 시험은 조금 지역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사실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게 지역적이지는 않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기출의 부재입니다. 자, 2019년까지는요. 기출은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할 뿐이에요. 시험은 당연히 쳤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시험지를 배부하고요. 학생분들이, 수험생분들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는 시험지까지 같이 걷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절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카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든지 야, 1번에 문제 뭐였어? 이번에는 뭐였어? 야, 그 답은 뭐였을까?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면서 점수를 대충 예상하기도 하고 했었죠. 그러다가 2020년에 드디어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전 거는 여전히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 쳤던 시험만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군무원 2020년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2019년까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전부 다 문제를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어요. 이 이전까지 전부 다 복원이 다 잘 되어 있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군무원 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주 오랜 옛날은 아니거든요. 제가 관심을 가진 이후에는 저는 실제 군무원 시험을 치러 시험장에 갔습니다. 가서 시험을 봤고요. 그러면서 문제를 다 기억을 했어. 그 다음에 와서 문제 순서, 선택지 순서, 정답까지 전부 다 복원을 다 했고요. 누구보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 계속 보여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면 몰랐겠지만은요. 자, 어쨌든 기출이 별로 없다라는 점은 별로 좋은 점은 아니겠죠. 하지만 복원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어휘의 비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휘의 문법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적인 국가직, 지방직 계속 비교를 하게 되지요. 지방직, 그 다음에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학, 비문학, 화법작문 이런 것들이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무원은요. 총 25문제 중에서 15문제 이상이 문법이에요.
15문제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다? 60% 이상이 문법이다. 절반 이상, 절반을 훨씬 더 넘는 이상이 문법이에요. 즉 문법에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일단 간단하게 군무원 시험의 특징을 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군무원 시험에서 국어가 중요한 이유라고 되어 있지요. 자, 전공 과목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일단 행정이나 군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과목들이기는 해요. 가장 인기도 많고요. 그런데 행정 군수가 아닌 다른 기술 직렬들은 탄약도 있고 선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총포도 있고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던 개념일 수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자,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내가 원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해왔어. 10년, 20년을 일을 했어.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 혹은 40이 살짝 넘었어. 그런데 우리 회사는 앞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전이 보이지를 않아. 조금 늦은 나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나는 군무원 시험을 쳐볼 테야.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계속 전기와 관련된 일을 20년 정도를 했으니까는 더 이상 전공 2과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시험을 쳐봅니다. 네, 물론 전기의 2과목 엄청나게 점수를 높이 받아요. 그런데 국어 만만하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국어 점수가 거의 나오지 못해서 탈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어요. 즉,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은 특히나 기술직렬이신 분들에게는 효자 과목이다. 분명히 잡고 넘어가야 된다. 내가 획득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100분의 20, 75분의 25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국가직, 지방직 또 이야기가 나왔죠. 100문제 중에서 20문제예요. 100문제 중에서 20문제. 뭐가? 국어가. 즉 5분의 1, 20%의 확률이란다. 20%의 비율로 출제가 되는 거죠. 5분의 1밖에 안 돼요, 국어는. 그래서 국어를 조금 못 치더라도 영어, 한국사 뭐 이런 것들 잘 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군무원 어떻습니까? 75문제 중에서 25문제예요. 어때요? 3분의 1. 상당하죠, 그렇죠? 국어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은 다른 자기 전공 과목을 아무리 잘 치더라도 평균 점수가 많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어는 상당히 중요하니까는 국어는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